안녕하세요. 저는 송내중학교 교사 이휘라고 하고요. 교실 속으로 들어온 웨일북을 주제로 15분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블렌디드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웨일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웨일북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출시되는 웨일북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기능을 또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일북의 요소들입니다. 웨일북 만져보셨나요, 혹시? 네, 만져보시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웨일북 받았을 때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던 게 원하는 학습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사실 타이핑 필요한 개별학습 되게 비중 많이 차지하는데요. 타이핑이 필요한 개별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키보드, 터치패드, 터치스크린, 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모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별적으로 화면을 보다가 화면을 납작하게 바꾸면 앞에 있는 학생, 짝꿍이랑 본인이 보던 화면 이렇게 공유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으로의 전환도 되게 용이하고요. 또 키보드 중에 좀 쓸만한 기능이 있는 게 화면 캡처 기능이랑 검색 기능, 클로바 AI 기능입니다. 화면 캡처 통해서 사진이나 비디오 캡처하는 게 가능하고요. 검색 기능 통해서 기기 내 검색이나 웹 검색 가능합니다. 또 음성 인식 통해서 검색하려면 클로바 AI 버튼을 눌러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면서 사용했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일단 웨일북 꺼내면 펜부터 먼저 꺼내고요. 화면 먼저 만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조작 모드는 태블릿 모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림 위에 뭔가 필기를 해야 한다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이 있다면 이런 활동에 또 최적화된 모드가 아닐까 싶고요. 텐트 모드, 스탠드 모드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데 결국 핵심적인 건 어떤 학습 상황에 어떤 모드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웨일북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들인데요. 웨일북의 기본 브라우저는 웨일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이 브라우저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수업에서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화면 캡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듀얼 탭 기능입니다. 이 듀얼 탭이 은근히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학습 자료로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듀얼 탭을 열어서 한쪽 창에 단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줬더니 아이들은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 일단 활동은 전 세계의 이상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패들렛에 공유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영상을 한쪽에 듀얼 탭으로 띄워두고 한쪽에는 본인이 받은 태블릿 링크를 열어서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안내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주어진 방법들을 이미 본인의 학습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에는 웨일온 화상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웨일 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웨일 클래스입니다. 온라인 기반 학습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익히 알고 계시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실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수업관리 기능입니다. 웨일북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능은 전체 학생의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이 지금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교사의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화면 혹은 교사의 화면을 학생들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싶다 할 때는 화면 공유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학생에게 바로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탭 전송 기능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 채팅, 1대1 채팅 기능도 있고 화면 잠금 기능도 있어서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쓰이는지는 바로 뒤에서 이야기할 수업 사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저희 학교는 계속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실시간 수업이 매 시간 있었기 때문에 웨이론 되게 잘 사용했었는데요. 전체적인 UI를 보시면 알고 계시는 그런 화상회의 서비스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동일한데 제가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지난 회의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실시간 수업 하다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 아이들 출결 확인하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실갱이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채팅을 안 남겨서 출결이 인정이 안 되는 거를 교사는 확인하고 학생은 출석을 했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저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회의 이름을 클릭하면 참가자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총 참여 시간을 리스트화해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채팅으로 출결을 관리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웨일 클래스를 잘 활용했는데요.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그 웨일 클래스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이 저렇게 있고요. 교사가 미리 클래스 개설해두고 초대 코드를 활성화한 뒤에 저 초대 코드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면 학생들은 저 초대 코드를 입력해서 웨일 클래스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실 수업에서 웨일 클래스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웨일 클래스가 교사 입장에서는 구조화된 수업 환경을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학습지를 받거나 그냥 무작정 기기를 받았을 때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그 달에 있는 수업을 차시별로 주제를 목록화해 두고 그 안에 수업 내용, 학습 활동, 그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미리 업로드해 둡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똑같은 내용을 학습지로 주면 애들은 학습지 받고 학습지 안 보는데요. 저렇게 되어 있으면 애들이 눌러봅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수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알아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능동적인 탐색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 사진처럼 활동의 일부를 퀴즈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도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고민이 됐던 건 퀴즈와 영상을 동시에 올려두면 분명히 아이들은 나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업 관리에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영상의 링크를 전송해 줬어요. 그러면 교사가 의도한 시점에 의도한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관리 채팅 기능은 이런 방식으로 되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습지를 쓰긴 하지만 이 학습지에 담아낼 수 없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교사가 TV나 전자칠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로서 웨일 클래스를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도 결합을 해봤습니다. 같은 달에 진행했던 수업 주제이고요. 아래 보시면 잽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예요. 이따가 세션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저거를 웨일 클래스에 이제 링크를 걸어주면서 같이 결합해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시청해야 할 영상이 있었고요. 수집해야 되는 자료가 있었고요. 그거를 올려야 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리스트화해서 저 컨텐츠 안에 줄 수도 있는데 주는 방법을 좀 달리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가상의 교실을 구성을 해두고 그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방식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있지만 제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로그인할 수 있지만 아이들도 로그인을 하면 그 아이들이 본인의 이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명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잘 자란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학번 이름으로 맞춰라, 뭐 이름을 맞춰라, 이런 것들 되게 아이들이랑 정말 사소한 지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실 수업이랑 어떻게 결합해 봤냐면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나에게 돈이 정말 많다면 이런 교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걸 메타버스로 구현을 하고 각 구역마다 제가 의도한 자료들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저 TV에는 수업을 열 수 있는 도입 영상을 걸어두고요. 하단에 보이는 저 카페트 깔려있고 소파 있는 저 구역에는 아이들이 참고해야 하는 자료를 책장에 다 넣어뒀습니다. 링크를. 그리고 그 옆에 화이트보드에는 알로라고 해서 패들렛이랑 비슷한 건데요. 협업 작업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연동을 해뒀어요. 그리고 옆에 컴퓨터실 같이 보이는 저 공간에는 이제 시간 남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 다른 세계의 이상 기상 현상도 한번 볼래? 보고 싶으면 봐 하는 의미로 이제 영상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선생님이 리스트해서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본인의 캐릭터를 조작하고 이동하면서 마치 아이들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탐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흥미롭게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알로라는 거는 패들릿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사용하게 됐던 또 계기도 이것도 역시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법하다 해서 이 공동 작업 툴을 사용을 해봤고요. 저는 메타버스 상에서 링크를 줬지만 아까 영상을 줬던 것처럼 수업 관리의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제가 그 과목이 사회이고요. 전공은 지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되게 유용하게 잘 써봤는데 이게 학생들이 답사 활동을 나가는 걸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크죠. 그래서 활동지를 주고 메타버스 상에 지도를 배경으로 깔아두고 아이들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역에 어떤 지형이 있고 어떤 지역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연동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기 자체의 기능도 활용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확장적인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 기기를 쓰면서 누릴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키보드 조작해 가면서 활동을 했던 사진이고요.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이후에도 세션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에듀 버전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 가입하는 게 가능하고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공동 편집 기능이어서 아마 프리젠테이션 공동 작업하는 학습 활동도 많이 시키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쓰고 있는 그 구글의 프리젠테이션을 쓸 때마다 항상 아쉬운 점이 디자인에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폰트의 제약이라든지. 근데 이거 학교 차원에서 가입해 두면 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웨일북에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웨일북의 새로운 기능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화면 필기 기능이 새롭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미 전자칠판 다 쓰고 계시죠. 뭐 화면에 필기하는 것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웨일북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게 장점으로 느껴지고 어떤 걸 교육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한 지점이었어요. 저도 베타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교사는 웨일북 자체를 전자칠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전자칠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 전자칠판은 동영상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필기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PPT를 넘겨도 화면에 주석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 혼자 PPT를 막 넘겨서 아이들이 선생님 화면 안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수업 있을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그런 건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때 화면 필기 기능의 제어를 ON을 만들어 놓고 펜을 설정해서 그 위에 바로 필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어를 꺼도 주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웨일북의 캡처 기능이 있잖아요. 저 장면도 지금 웨일북의 비디오 캡처로 딴 건데요. 이 작업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면 학생들에게 뭔가 시범을 보여줘야 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강의 영상, 목소리도 포함시키는 게 가능하니까 강의 영상을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도 저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웨일북 내에 저장도 가능하고요. 드라이브를 통해서 학생들과 공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기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뭔가 장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나와서 전자칠판에 뭐 쓰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걸 아이들의 전용 칠판으로 인식시키면 애들도 되게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구글 어스에서 해안 지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저 구글 어스의 화면까지 가는 건 아이들이 왠지 잘 못할 것 같으니 저 화면은 탭 전송으로 보내주고 그 이후부터는 화면 필기 기능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도표, 그래프, 동영상 등등등 다양한 자료에서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기하는 과정에서 짝 설명을 한다든지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도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분량을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좀 넘친 것 같은데요. 네,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많은 양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기들을 어떻게 교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그 기기가 교수학습 활동에 얼마나 친화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냐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기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웨일북은 저 기기 자체가 갖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편리함 그리고 웨일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그 계정이 갖는 외부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반년 남짓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또 다른 기능들을 발견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사용하시는 계기가 생기시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상상력으로 더 활용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